자, 2장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죠. 자, 보니까 주파수는 얼마냐, 이 파의 주파수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사인이라는 요 파형 앞에 있는 값은 그 파의 뭐다? 최대값을 의미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t 앞에 있는 게 뭐다? 오메가 값을 의미하고 있죠. 이게 오메가 값이에요. 이게 오메가 값인데 이 오메가는 2파이 f로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바로 얼마라고요? 2파이 f로 계산되는 값인데 이 값이 377이란 거죠. 이걸 만족하는 f의 꼴은 377을 2파이로 나누면 되는데 이때 파이는 3.14라는 값을 가지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나누면은 60이 되겠네요. 자, 교루 전압을 순시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류 전기를 순시치로 표현할 때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었고요. 그 앞에 파형의 가장 큰 값, 최대값이 들어가고 그 뒤에는 그 파형의 위상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나 주어 있습니까? 최대치가 100V니까 앞에는 뭐가 돼야 된다? 1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0. 이건 아니고요. 이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상은 어떻습니까? 자, 위상 세타는 지금 문제 주어진 게 요 전류의 위상보다 요거보다 위상이 몇 도만큼? 30도만큼 앞선다 했으니까 이거 다음보다 플러스 30만 붙여주면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30을 붙이면 되니까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위상은 마이너스 30인데 이 마이너스 30을 뭐다? 라디안각으로 바꿔준다면 얼마가 됩니까? 예,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6이 되는 거죠. 요건 암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가 바로 뭐다? 180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파이를 3으로 나누면은 180 나누기 3이니까 바로 60이 되는 거예요. 파이를 6으로 나누면은 180 나누기 6이니까 30도다. 이거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실어치가 100V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실어치가 100V인데 이걸 뭐다? 식으로 표현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값은 뭐라 했습니까? 최대값이 들어간다 했죠. 최대값이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럼 실어값이 100이니까 최대값은 100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파형 앞에 들어간 것은 100루트 2가 돼야 된 거예요. 그래서 100루트 2로 표현된 2번과 4번 중에 정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상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예, 위상은 저 뒤에 위상은 뒤에 세타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세타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 전류의 위상보다 얼마만큼? 45도만큼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류 위상은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6이니까 뭐다? 30도인데 이거보다 뭐다? 45도만큼 앞서니까 더해주면은 플러스 15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다? 플러스 15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플러스 15도라는 각을 플러스 15도라는 값을 라디안각으로 옮기면 얼마 된다고요? 파이 나누기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플러스 각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t가 0에서 순시치가 뭐다? 50V이고 이 순간에 전압이 감소하는 경우에 정경파의 순시값은 나와버렸습니다. 최대치가 100V였습니다. 그래서 최대치 100이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것이 다 100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요 위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위상. 그래서 어디에서 t가 뭐에서 0에서 얼마다? 그 값이 50V의 값을 가진 되죠. 그래서 t의 0을 주면 t의 0을 해서 t의 0을 해서 t의 0을 해서 t의 0을 해서 그 값이 얼마는 거 50V가 나오는 걸 구해보면 답은 1번과 2번은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3번과 4번이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는 104인 128t에서 t가 0이니까 뭐다? 150만 영 된 거죠? 앞에 값은 0이기 때문에 이어주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예, 50이 나온다는 거죠. 답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3번인지 4번인지는
그 순간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는 경우 요걸 가지고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게 사인파예요. 사인파인데 사인보다 뭐다? 150도만큼 앞선 거는 어떻게 보면 요걸 축을 150도만큼 오른쪽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요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요까지가 180도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돌면서 360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0도만큼 옮겨주면은 이 파란 걸 지도로 그려지는 판은 뭐라고요? 요걸 파란 걸 축을 지도로 그는 이 빨간 판은 사인 오메가 t보다 몇 도? 180도만큼 앞선 파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30도만큼은 앞선 건 이걸 30도만큼 오른쪽 당겨서 축을 딱 그렸을 때 이 검은 축을 가지고 지도로 그려지는 건 뭐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인 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검은 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 크기는 증가하는 방향이 된 거죠. 근데 파란 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 t가 0인 순간, 요 축이 0인 순간 그때 그 값은 감소하는 방향이 된 겁니다. 물론 두 개 다 t가 0인 순간은 이 두 개 다 값은 뭐가 된다고요? 50V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자, 위상차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그 시간은 몇 초가 되냐? 일단 문제는 뭡니까? 위상차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위상차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다? 시간 나타내면 몇 초에 해당되느냐? 근데 위상차를 구하려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파고 뒤에 있는 건 뭐다? 사인파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파형으로 구해야 위상차는 두 파의 위상이 차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코사인을 사인을 바꾸는 방법 쉽습니다. 이걸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요. 뒤에 뭘 더 붙인다? 플러스 90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은 이 판은 어떻게 됩니까? 이 판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이 판은 마이너스 여기가 파이 나누기 3이니까 몇 도가 됩니까?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 플러스 30이니까 뭐다?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30인 요 전압과 뒤에가 뭡니까? 플러스 40 파이 나누기 4라고 했네요. 180을 4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플러스 30인 전압과 뭐다? 플러스 45인 전류의 위상을 두 개를 빼주면은 30에서 45를 빼주면 뭐가 난다? 15가 납니다. 이 15도에 해당되는 시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변화 시간은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변화 시간이죠. 100πt의 변화의 속도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위상이 얼마 되기 위한 15도가 되기 위한 시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100πt 요 시간이 몇 도가 되기 위한 15도가 되기 위한 시간은 몇 초입니까? 이걸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은 파이를 포함한 라디안 각이고 이 뒤에 거는 뭐다? 각도법에 의한 각이죠. 이걸 하나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는 이걸 각도법으로 바꿔줬고 이걸 뭐다? 각도법으로 바꿔줬고 이걸 라디안 각으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쉬운 거는 파이를 그냥 뭘로? 180도라는 각도법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네, 바꿔주면 100 곱하기 180 곱하기 t 이꼴은 15에서 t를 구해주면 된 거죠. 그래서 t는 15 나누기 100 곱하기 180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걸 뭐다? 라디안 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80분지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 각으로 곱한 상태에서 t를 여기 100파이를 넘겨서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변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상차는 몇 도인가 하면서 위상차를 가는 문제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전압의 위상은 몇 도입니까? 플러스 30도고요. 뒤에 있는 요 전류의 위상은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100도죠. 차니까 두 개를 빼주면 된다? 맞긴 맞지만은 앞에 파는 사인파, 뒤에 파는 뭐다? 코사인파예요. 그래서 같은 파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 코사인파를 사인파로 바꾼 방법은 쉽죠. 코사인 대신 사인이라고 적어주고 뒤에 뭐라고 붙인다고 해요? 플러스 90이라고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전류는 마이너스 10도인 사인파가 되겠네요. 그럼 두 개의 위상을 빼주면은 앞에는 30도인 사인파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10도인 사인파니까 두 개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예, 4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상차는 40도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행파에서 오메가 t가 다음 중 어느 값일 때 순시치가 실어치와 같아지냐?
그래서 요 파란 것은, 이러한 사인 파란 것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요 파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사인보다 몇 만큼 뒤져서 15도만큼 뒤져서 왔다 갔다 하는 파예요. 이렇게 15도, 요 각도가. 그리고 최대값은 IM을 가지는 파인데, 이 파가 시간에 따라 그 값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몇 초일 때, 오메가 t가 얼마일 때, 요 놈의 값이 최대값은 I이면 순식간입니다. IM 나누기 루트 2가 된 거죠. 요 때가 되는 요 오메가 t 값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요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가 얼마가 되기 위한 IM 나누기 실효체 되기 위한 루트 2가 되기 위한 오메가 t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남는 거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고 요거는 루트 2분질이죠. 여기서 오메가 t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만 놔두고 사인으로 가면 되죠. 사인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 놔두고 넘어가서 사인은 아크 사인으로 바뀝니다. 루트 2분질이에요. 아크 사인 루트 2분질은 몇 도가 됩니까? 이게 45도의 계산기로 풀면 자, 16분입니다. 자, 실효치를 계산한 공식을 물었습니다. 실효치는 우리가 RMS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뒤에 있는 S는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의 제곱을 취한 후에, 그래서 2번은 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미라는 뜻은 뭐냐면은 평균입니다. 구형수의 평균은 구형수를 다 대해서 간혹수를 나눈 거죠. 그래서 0부터 t까지 다 돼서 이렇게 놓은 거죠. 0부터 t까지 다 돼서 뭘 한다고요? t 과목수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t2가 들어가 있는 요건 답이 안 된 거죠. 답은 3번이고 맨 마지막 뭘 취하라? 제곱권인 루트를 취하라는 건데 여기에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가 없죠. 왜? 왼쪽에 제곱을 취해서 왼쪽에 제곱을 하고 요 루트는 제곱하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실효값 구하는 공식인데 양변의 제곱을 취하다 보니까 우측에 루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효치를 계산한 값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실효치를 구하는 공식은 RMS라고 했습니다. RMS는 제곱에 0부터 t까지 다 돼서 t로 나눠준 평균을 구해서 그 맨 마지막에 뭐다? 제곱권을 띄워달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루 전기는 항상 최대값이 있고 실효값이 있고 평균값이 있는데 요 비를 우리는 파고율 요 비를 파형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처럼 평균치가 주어지고 실효치를 모르면 파형률을 곱하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실효치가 주어지고 최대치를 모르면 파고율을 곱해서 최대치를 계산한 겁니다. 나눌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누면서 해야 됩니다. 최대치 나누기 파고율이 실효치고 실효치 나누기 파형률이 평균치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에다가 뭘 곱해야 실효치가 됩니까? 파고율이 아니고 파형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이때 이러한 교루 전기의 정형파인 교루 전기의 파고율은 뭐다? 루트 2, 파형률은 뭐다? 1.11이에요. 그래서 최대치에다가 뭘 나눈 것이 루트 2를 나누면 실효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평균치에다가 뭘 곱해야 실효치가 됩니까? 예, 평균치에다가 파형률 1.1을 곱해야 실효치가 된 거죠. 그래서 교루의 파형률은 1.1인데 이걸 계산해 치면 1.1이 나와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교루의 실효치는 최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효치는 최대치를 뭐라고 합니까? 파고율로 나눈 건데 파고율이 얼마라고요?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2분지 1배로 곱한 거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교루 전류의 크기와 방향은 한 주기적으로 변한다. 한 주기의 평균값을 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한 주기로 변화된다면, 크기와 방향이 변화된다면 한 주기의 평균을 물었는데, 이런 교루 전기의 평균은 0부터 t까지 다 가죠. 요 구간에서 다 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기 때문에 하면 뭐가 된다? 제로죠. 그래서 주기로 나눌 것 없이 그 평균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루 전기는 실제 일하는 크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 전기나 이런 전기나 하는 일의 크기는 똑같죠. 그래서 반주기 평균을 그 파의 평균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효값보다
파형률인 1.1배만큼 적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주기의 평균을 묻기 때문에 0으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정형파 교류의 평균치는 최대치 몇 프로가 되는가 물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교류 전기가 있으면 여기에 최대치가 있고 실업치가 있고 평균치가 있는데 요걸 나눠준 걸 우리는 파고율 이렇게 나눈 걸 뭐다? 파형이라고 해야겠죠. 교류 전기의 파고율은 뭐라고요? 루트2 파이는 1.11 교류인 경우 정형파인 경우는 암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치가 만약에 100이라면 이걸 루트2로 나눈 실업값은 얼마 되냐면은 약 70%가 돼요. 이걸 다시 1.1로 나누면은 그 평균값은 뭐다? 63%가 됩니다. 이건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치의 몇 프로가 되는가? 평균치는 약 몇 프로가? 63%다. 라고는 70.7%는 뭐다? 실어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정형파 전압의 평균값이 191V라면 최대값은 그렇습니다. 이 평균체다가 교류 전기의 평균체다가 파형률을 곱하면 뭐가 돼요? 실업값이 되고 여기다 파고율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최대치가 되죠. 그래서 교류 전기의 파형률이 얼마? 1.11입니다. 를 곱하면 이까지가 실업값이 된 거예요. 여기도 다시 파고율은 1.4를 곱하면 최대값이 되네요. 그래서 297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100일 때 교류 사인파의 평균값은 물었죠. 평균값은 최대값이 약 몇 프로 암기했습니까? 63% 암기하고 있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형파 교류의 평균치에 어떤 수를 곱하면 실어치를 계산할 수 있느냐. 평균체다가 그 파의 파형률을 곱하면은 그 파의 실업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류 정형파의 파형률이 얼마라고요? 1.11이었어요. 답은 1.1입니다. 근데 답이 없죠? 1번, 2번, 3번, 4번 계산도 치면은 요 값이 나오고 그 중에서 1.1이 나온 거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교류 전압의 실업값이 314입니다. 평균값은 실업값보다는 작죠? 얼마만큼 작아진다? 여기다가 뭘 나눈 만큼? 파형률로 나눈 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류 전기의 파형률이 얼마라고요? 1.1입니다. 그래서 1.1로 나누면은 283이 나오네요. 최대값이 1V일 때 평균값을 물었습니다. 최대치 몇 프로가 된다고요? 63%가 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0.63이 되겠네요. 이제는 교류가 아닌 정형파가 아닌 삼각파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이죠. 삼각파에서 최대값이 있고 실업값이 있고 역시 삼각보다 평균값이 있는데 실업값 나온 게 파고율이었고요. 자, 실업값을 평균값 나온 게 파형률이었습니다. 내가 삼각파의 파고율과 파형률은 뭐가 된다? 정형파는 루트2인데 루트2가 아니고 루트3이고요. 정형파의 파형률이 1.1이었는데 1.1이 아니고 1.15가 된다. 암기해야 된 거죠. 그래서 평균치를 물었기 때문에 최대치를 뭘로 나누면 됩니까? 최대치를 루트3으로 나누면 뭐가 되고? 실업치가 되고 이걸 다시 한번 1.1로 나누면 평균치가 되겠죠. 그래서 10을 루트3과 1.15로 나눠주면 답은 5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바뀌는 이 파의 평균값은 어떻게 찾으면 딱 절반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전기는 이렇게 바뀌는 교류 전기죠. 이것의 평균값은 보십시오. 이만큼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이 아니고 약 63%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는 직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평균값은 최대값의 절반이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톱니파의 실업값은 묻습니다. 똑같은 문제. 최대값이 A죠. 그러면 실업값은 그 A를 뭐 나눈다? 파고율로 나눈 거죠. 이 톱니파의 파고율은 정형파일 때는 루트2인데 톱니파는 뭐다? 루트3이죠. 그래서 루트3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 같은 파형의 실업값은 그렇습니다. 역시 최대값은 100인데 이걸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파고율. 이란 톱니파 또는 삼각파의 파고율이 얼마나 였습니까? 루트3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트3으로 나누면 답은 57.7%가 되겠습니다. 반파 정형파입니다. 반파 정형파를 뭘 물었습니까? 요 정형파의
직류 전압계로 측정할 때의 전압계의 지식값은 이것은 그 파의 뭔 값이 나온다고요?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얼마가 되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완벽한 전파라면 어떻습니까? 최대값을 EM을 뭘로 나누면은 루트 2로 나누는 그 파의 얼마가 나오고 시럽값이 나오고 다시 이걸 1.1로 나누면 그 파의 평균값이 나온 거죠. 이때 루트 2는 파고율이 되는 거예요. 1.1은 뭐다? 파형률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반이 없는 반파예요. 그럼 반파의 파율은 전파 파율에다 뭘 곱해주고 루트 2를 곱해주고 또 반파의 파율은 전파 파율에다가 뭐다? 루트 2를 곱해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해서 나눠서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을 얼마나 나온다고요? 0.312m이 나옵니다. 여기에 계산하면 0.31이 나와요. 그래서 0.31이 나온 것은 이 파이 1 나누기 파이, 루트 2 나누기 파이, 2분지 파이를 계산으로 치면은 요 값이 나와요. 그 중에서 0.31이 나오는 것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파가 이제 종류가 틀립니다. 한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구간이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한 주기의 평균을 그 파 전체의 평균을 보는 거거든요. 그 한 주기 안에 파형이 두 가지가 있죠. 저 왼쪽에는 정형파가 있고 저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형파가 있습니다. 그럼 각 구간이 평균을 구해서 그 전체의 평균을 전체 구간의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요 파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최대값이 5니까 평균은 얼마다? 5를 뭘로 나눈 거? 루트 2로 나누면 시료값이 나오고 이걸 다시 얼마나 하면은 1.11인 파형률로 나누면은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은 구형파입니다. 이 구형파의 최대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지 IM이니까 IM이 5니까 마이너스 2분지 5니까 마이너스 2.5네요. 이 구형파는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이 똑같습니다. 그럼 전체의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왼쪽에서 계산한 5 나누기 루트 2 곱하기 1.16 계산한 이것의 평균값, 우측에서 계산한 우측에서 계산한 마이너스 뭐다? 2.5의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각 구간을 전체 구간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해서 나누기 2로 하면 이 한 구간, 전체 구간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답은 0.342가 나오네요. 자, 똑같은 문제. 평균값을 얼마나 물었습니다. 한 구간의 평균은 요 왼쪽에 삼각파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구형파가 있고 또 오른쪽에 삼각파네요. 그래서 각 구간의 평균을 해서 전체의 평균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놈의 평균은 삼각파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바뀌는데 평균은 최대값을 뭘로 나눈 것 같다? 2로 나눈 것 같고요. 가운데 빨간파의 평균은 구형파이기 때문에 최대값, 평균값, 시효값이 똑같은 거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요 파의 평균은 왼쪽에 있는 파란파와 똑같이 A 나누기 2가 되네요. 그럼 전체의 평균은 앞에 한 것처럼 A 나누기 2와 A와 A 나누기 2 이 세 개의 평균이죠. 평균은 각 구간의 평균을 더해서 구간수로 나눠준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그럼 밑에는 3이고 위에는 계산하면 2A가 되죠. 그래서 3분지 2A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시력값 문제입니다. 한 구간을 이제 일단 구해야 된 거죠. 한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음은 시력값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한 구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한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구간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반복하면은 옆에 그려지는 것은 똑같이 그려진 것은 이렇게 그려진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구간은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구간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자, 한 구간에 보니까 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의 구간 나눌 수 있고 파란 파인 삼각파, 빨간 파인 구형파와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는 파가 없는 구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 구간에서의 시력값은 최대치를 뭐라 하면은 루트 이거는 뭡니까 지금? 삼각파니까 루트 3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저 파란 파의 시력값이고요. 그 다음 빨간 파의 시력값은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 똑같은 구형파니까 10이고요. 노란 파는 값이 없으니까 여기입니다. 그럼 전체 시력값은 어떻게 산다고요? RMS니까 각 파의 크기의 뭘 취하고 제곱을 취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의 평균이니까 다 더해서 구간수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 루트니까
루트는 제곱근이니까 루트를 취해서 값을 계산하면은 답은 6.67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한 주기가 어디부터 30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30초, 요까지가 한 주기예요. 그 주기를 균일하게 등분해보면은 여기에 50A를 가지는 요 구간과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40A를 가지는 요 구간과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또 40A를 가진 이 구간으로 3등분, 정확하게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면 적분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나아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구간에서의 시력값은 이건 구형파이기 때문에 최대값, 시력값, 평값이 똑같습니다. 5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빨간 파도 역시 40이 시력값이네요. 그 다음은 노란 파도 40이 시력값입니다. 그럼 전체의 시력값은 전체의 RMS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S. 그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에 그 다음 뭐다고요? 민이라는 것은 다 더해서 구간으로 나눠준 거죠. 세 구간 나눠준 거요. 맨 마지막에 루트를 취하면은 이 전체의 시력값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반파 구형파죠. 근데 열신행 계기로 측정하니까 그 파의 값이 얼마나 측정되다? 10A다. 열신행 계기는 그 파의 뭐다? 시력값 계산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력값이 10A고 가동 코일행 계기로 측정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 가동 코일행 계기로 측정하면 그 파의 뭔 값이 측정된다? 평균값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죠. 자, 모든 파에서 최대값이 가장 크고 시력값, 평균값 순이죠. 그죠? 평균값은 시력값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요 두 개는 답이 안 되고 이거 두 개 중에서 정답인데 어느 게 답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평균값은 시력값을 뭘로 나눈 겁니까? 그 파의 파형률로 나눈 것이 평균값이죠. 파형률이 얼마입니까? 이게 완벽한 구형파라면은 파형률은 1이 되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반이 없는 반파 구형파죠. 그럼 반파 구형파는 파형률이 이것이 몇 배가 되더라? 루트 2배가 되더라. 즉 1 곱하기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을 1 곱하기 루트 2, 즉 루트 2가 나누면은 7.07.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류의 파고이라고 물었습니다. 곱자를 러플 곱자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그 아래쪽 값으로 나눠준 게 파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값을 가장 적은 값으로 나눈 게 뭐다? 파형률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파형률 값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형파의 파형률은 얼마입니까? 1.414가 아니고 1.11이죠. 1.414는 무슨 값입니까? 파고율입니다. 톱니파의 파형률은 1.15고요. 그리고 전파의 파형률은 1.1 맞습니다. 반파일 때는 이 전파 파형률에다가 뭘 곱합니까? 1.1에다가 루트 2배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답은 1.571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형파의 파고율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구형파의 파고율은, 구형파는 이런 파를 우리는 구형파라고 이야기하죠. 구형파인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식량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있고 이건 항상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 하는 일 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직리는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형파의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력값으로 나눠도 그 값이 같기 때문에 1이고 그리고 파형률도 1이 되는 겁니다. 답은 1이고요. 30번 문제도 파형률과 파형률이 다 같이 1인 것은 뭐다? 구형파.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죠. 자, 베타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가 순시치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순시치를 극좌표나 복소수로 바꾸어서 우리는 계산한 방법을 아느냐 문제예요. 크기는 이 앞에 있는 순식파 사인 앞에 있는 것은 최대값이죠. 이걸 루트 1로 나눠서 시력값과 뒤에 따라오는 위상 두 개로 표현한 게 극좌표 표현법이고요. 이것을 코사인을 취하고 사인을 취해서 실수값과 허수값으로 이렇게 분리해놓은 게 뭐다? 복소수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을 취해준 걸 우리는 뭐다? 상각함수 표현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중간 과정이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계산하면은 자, 일단 극좌표를 바꿔볼게요. 앞에 있는 루트 2, 루트 32는 최대값이니까 이거 뭐 나온다? 루트 32를 루트 2로 나누면 시력값이 나와요. 이걸 각은 몇 도입니까? 뒤에 따라 붙는 각이 파이 나누기 2이니까 이 각은 파이 나누기 6은 몇 도입니까?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크기는 16이니까 4가 되고 각은 뭐다? 30도. 이걸 계산기로 치면은 답은 1번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극좌표를 다시 뭐다? 복소수로 바꾸면 이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계산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이 교루 전기를 복소수의 극좌표로 표현하려고 물었습니다. 극좌표란 거는 크기와 위상인데 크기는 시력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10루트는 최대값이고 그걸 루트로 나눈 시력값은 10이네요. 그래서 10이 들어와야 되고요. 위상은 뒤에 있는 여기 위상이죠. 파이 나누기 3. 그래서 파이 나누기 3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2에 제 3분지 2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뭐다? 복소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크기는 1이고 여기에 있는 요 표현법이 바로 각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3분지 2파인데 파이가 180도니까 다르게 하면은 크기는 1이고 각은 뭐다? 120도다. 이걸 계산기로 치면은 답은 뭐다? 3번처럼 나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벡터의 나누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은 20은 시력값입니다. 뒤에가 사인 오메가 t가 아니고 코사인 플러스 j 사인이죠. 이거 상감수 표현법을 하면 뭐다? 벡터의 형태예요. 그래서 크기는 시력값은 얼마고 이거 2고 20이고 위상은 몇 도다? 파이 나누기 3이니까 60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A2라는 벡터의 크기는 앞에 있는 건 시력값이에요. 5고 위상은 몇 도다? 파이 나누기 6이니까 뭐다? 30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나누면은 크기는 왜 주고 나누어 주니까 크기는 얼마 되고 4가 되고 위상은 60에서 30 빼니까 뭐다? 30도죠. 이걸 다시 뭘로요? 순시치가 아닌 상가함수 표현법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4라는 크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각은 30도니까 파이 나누기 6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이 나누기 6이 되어 있는 답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자, 두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전압이고요. 그 다음 주어진 게 아래쪽에 주어진 게 전류가 주어지고 이 회로의 저항과 리액턴스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건 뭐 나누기 뭐 전압 나누기 전류죠. 그래서 위에 주어진 이 전압을 여기에 주어진 이 전압 14 플러스 J 38을 아래쪽에 주어진 전류로서 6 플러스 J2로서 나누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계산기가 할 겁니다. 나누면은 4 플러스 J5가 나오는데 이때 앞에 있는 4가 저항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헛수 5가 리액턴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임피던스는 물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고 임피던스는 뭐 나누기 뭐 앞에서 했던 전압 나누기 전류니까 위에 있는 요 전압 나누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10각은 60도네요. 요걸 뭘로 나누면 된다? 전류 밑에 주어진 전류 5각은 30도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이때 나눌 때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건 암산을 한다면 크기는 왜 주고 나누어지니까 10 나누기 5하니까 2가 되고 위상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니까 30이 되네요. 이걸 계산기로 치면은 이제 1.73 플러스 j1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루트 3 플러스 j 이렇게 되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똑같습니다. 복소수 물어본 전압 나누기 전류로서 저항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전압과 전류가 뭘로 주셨습니까? 벡터가 아니고 순식값으로 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까이 극좌표로 바꾸면은 자, 전압은 얼마입니까? 전압은 크기는 200, 요거는 최대값이니까 200 나누기 루트 2로 시력값을 구하고요. 뒤에 위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도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전류는 앞에 있는 사인 앞에 있는 것은 최대값이니까 10을 루트 1로 나눠서 시력값을 계산하고요. 뒤에 각도는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6이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되겠네요. 요 두 개를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나눠주면은 크기는 20, 각은 30이 나옵니다. 이걸 계산기로 치면은 똑같이 17.3 플러스 J 1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벡터의 시력값을 물었습니다. 뺐을 때의 시력값은. 그럼 앞에 이완 벡터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바꿔야 되는 거죠.
라는 이러한 순시치를 극좌표로 바꾸면은 크기는 얼마고요? 5루트 2가 6루트 2를 루트 1은 나니까 6이 되고 위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 0도 이렇게 구하고요. 뒤에 있는 이 투 벡터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요 놈의 극좌표 값은 크기는 4 루트 1을 뭐다? 이게 최대값을 루트 1을 나면 4가 되고 위상은 뒤에 마이너스 60도네요.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계산해서 이 두 개를 해준다. 계산기로 빼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루트 7로 답으로 계산기가 계산해 줍니다.